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산술기하 마무리하고 함수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절대부등식을 어제 배웠는데요. 엊그저께 그 절대부등식 중에서 뭐 몇 가지 예시도 배웠고요. 오늘은 그 절대부등식 중에서 이름이 있는 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입니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를 배웁니다. 절대부등식 하다 말고 이런 거 왜 하냐? 쟤네가 절대부등식이야. 쟤네 관계가. 자, 우선은 산술평균이라는 거는 뭐냐? 이거 뭐 정의니까 알아두셔야죠. 산술평균은 어떤 두 개의 문자, 두 개의 수, 별량이 있을 때 얘를 갖다가 2로 더해서 나누면 이게 산술평균이야. 니네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뭐 평균 내는 거 있죠? 평균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 그게 산술평균이에요. 산술평균의 정의고요. 기하평균은 두 개의 문자, 변수를 갖다가 곱하고 양의 제곱근 처리하시면 돼요. 이게 정의야. 기하평균의 정의. 그랬을 때 얘네들 사이의 관계가 절대야. 뭐야? 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산술이 기하보다. 줄여서 선생님이 그냥 산기 하니까 여러분도 그냥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산술기하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라고 해야지 정확한데 길잖아. 그냥 산기 할 테니까 알아들으시고. 자,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이 뭔지 봤고 부등식이 저런 게 성립한다는 거 봤어요. 왜 되는지는 볼 거고. 자, 우선은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언제 쓰냐면요. 시작입니다. 산술평균은 이런 게 산술평균, 이런 게 기하평균이라 그러는데 산술 기하평균은 양수만 써요. 양수에서만 가능합니다. 양수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저런 거는 똑바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절대부등식 골라라 기억 니은 디귿 내신 문제가 있거든. 나중에 우 고릅니다. 2분의 a 더하기 b 루트 ab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여기 우르르 다 날려 들어가고 있어요. 양수라고 안 써있는데 이게 왜 맞냐고. 그죠? 이런데 다 낚여서 틀리는 거야. 조건 똑바로 공부하셔야 돼요. 양수만 가능하고요. 자, 왜 되는지는 이제 보시면 증명은 가볍게 왜 쟤가 쟤보다 크거나 같냐 빼보면 돼요. 자, 2분의 a 플러스 b에서 루트 ab를 뺄 거예요. 아, 제곱 안 해요? 안 해도 되니까 안 해요.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뭐 굳이 2분의 a 더하기 b에서 2루트 ab가 통분이 됐고요. 자, 제곱근 성질에서 a는 루트 a의 제곱하고 같고요. b도 루트 b의 제곱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분자가 뭐가 돼요?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제곱이 돼요. 어쨌든 양수에도 실수니까 실수 제곱 0 이상. 그러면 얘는 0 이상 증명 끝. 됐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니까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가 궁금하다고 했고 여기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결국엔 여기에서 증명 과정에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이니까 얘가 능령이 되려면은 분자가 0이 돼야 되고 얘가 분자가 0이 되려면 제곱 안에가 0이 돼야 되니까 루트 a랑 루트 b랑 같으면 되고 결론은 a랑 b랑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a랑 b가 같다. 이게 산술기하 등호 조건. 선생님은 저거를 약간은 좀 과격하게 표현을 좀 하는데 그 표현이 입에 좀 붙어서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튼 잘 알고 대답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결론적으로 산기 등호 조건은 뭐냐? 산기 때린 애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을 한 애가 얘랑 얘가 같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얘랑 얘가 같다. 얘랑 얘가 같다. A랑 B가 같다. 최악의 공부입니다. 알겠죠? A, B가 나오질 않는데 무슨 A랑 B가 같아. 산기 등호 조건은 산술평균 한 해, 기하평균 한 해. 얘네 둘이 같을 때가 등호 조건이라고.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냥 내가 선생님 수업할 때는 그냥 반복적으로 산기 때린 애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냥 너그럽게 잘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그래도 되지 서주야? 표정 어우씨 안해. 자, 등호 조건 안 할 거야. 오우씨. 자, 됐고요.
자, 뭐 여기 뭐 이제 어디 가서 그냥 몰라도 됩니다. 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뭐 하나 평균 더 있어요. 어? 조화라고 있어. 조화. 어? 검은색으로 쓸 가치도 없어. 자, 아예 흰색으로 쓰면 안 보이니까. 자, 조화 평균이라고 있다고. 조화 평균. 조화 평균. 조화 평균이라고 있어. 조화. 하모니 있잖아. 하모니. 그 하모니. 그 하모니 맞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해주면은 그냥 헛소리인 줄 아는 사람들인데 실제 그 하모니야. 조화 평균인데 조화 평균은 뭐냐면은 그 산술 평균 있잖아. 산술 평균인데 산술 평균은 산술 평균인데 역수의 산술 평균을 갖다가 조화 평균이라고요. 역수의 산술 평균. 역수의 산술 평균을 갖다가 조화 평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종의 범분수인데 뭐 A는 뭐 2A분의 뭐 A 더하기 B 이런 게 있어. 조화 평균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게 있는데 옛날 한옛날 배웠던 거고 결과적으로 얘가 이 뒤에 붙어 이렇게 부등식이 또.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거고 몰라도 전혀 지장 없어. 심화 문제 풀 때 문제 있을 건 전혀 지장 없어. 알겠어요? 심화는 이런 게 심화가 아니야. 어차피 교육관에서 많이 빠졌어. 오히려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뭐 이제 과학 시간이나 이럴 때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시속 20km로 간다고 쳐요. 시속 20km로. 올 때 뭐 시속 30km로 온다고 쳐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 와요. 왕복입니다. 갔다 오는 동안에 평균 속력 구하라는 문제. 이런 거 과학 시간에 안 하나요? 이제는 과학을 안 하냐? 자, 이런 거 평균 속력 구하라고. 평균 속력 뭐예요? 이선적세? 평균 속력 이거 갈 때 20, 올 때 30. 의식의 흐름 대로 대답하세요. 뭐예요? 평균 속력 구하라면 얼마예요? 모르죠. 아이 왜 모른다 그래. 생각하는 게 있잖아. 빨리 대답해요. 시간을 알아요. 아이 왜 시간이야. 빨리 평균 속력 갈 때 20, 올 때 30. 25. 그렇죠. 저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뭐 한 거예요, 쟤 지금? 산술 평균한 거 아니야. 그지? 더해서 반으로 나눴잖아. 아니야. 얘는 조합 평균을 하셔야 되고, 조합 평균. 이게 조합 평균이야, 대표적으로 이게. 그리고 지금 저 뒤에 있는 친구가 어마어마한 얘기했는데, 시간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소리 했는데, 이거 이대로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참고로. 근데 이거 저기 과학 시간에 안 하나요? 중학교 과학 시간에 옛날에 했었는데. 여기 거리를 L이라고 하고 그럼 갈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예요? 20분의 L이에요? 올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예요? 30분의 L이에요? 평균 속력이니까 왔다 갔다 거리 얼마예요? 2L이잖아요. 됐어요. 자, 아무튼 됐고요. 니네가 아는 평균 중에 저런 게 있다. 두 가지가 있고 기하 평균은 이제 좀 적어놓을 때 교과에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기하 평균은 왜 기하 평균이냐? 기하가 뭐야? 이제 우리가 도형 아니야. 그죠? 실제로 도형에서 많이 나타나는 건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원이 있는데 원을 갖다 이렇게 외접을 시켰어요. 외접을 시켰어요. 공통 안에 이렇게 접선이 있어요. 잠깐 저기서 한번 봤죠. 원방할 때. 뭐 이름은 몰라도 되는데 아무튼 그랬을 때 여기에 반지름이 예를 들어 뭐 1이야. 여기에 반지름이 9야. 그럼 이 가운데 낀의 반지름은 얼마냐? 이거 구하라고 하면은 이게 기하 평균이야. 얘랑 평균 기하 내시면 돼. 기하 평균. 얼마예요? 기하 평균은 둘이 곱해서 제곱근. 얼마야 그러니까? 3이야. 오케이?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이름이 기하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다? 자, 이거 기하 평균으로 안 구하는 거 여러분 당연히 구할 수 있습니다. 증명은 원래 이렇게 하죠. 선 찍어가지고 그래서 찍어가지고 얘랑 닮음 가지고 하면은 가볍게 증명이 돼요. 그래서 기하다. 산술은 니네가 알고 있는 그 덧셈 뺄셈 그 산술의 의미가 되겠고 아무튼 나머지 지금 한 소리는 다 잡소리 배경지식이고요. 잡소리는 아니죠. 알아두셔야 되고 여러분 이 대수하시는 분들은 조만간 그 뒷단어에서 나오는 게 요 산술 평균에서 이 산술이 참고로 등차입니다. 기하가 등비입니다. 한글로만 다르고 영어로는 똑같아요 어차피.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한글로 산술이 등차랑 같은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어로 산술하고 등차가 같은 말입니다. 등비하고 기하가 같은 말이고 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그런 말 쓰잖아요. 우리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난다 이런 말 쓰잖아요. 안 쓰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우리 서주 오답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오답이 하나,
둘, 넷, 8, 16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거든? 뭐 아는 게 없어서 우리가 별로 할 얘기도 없고 재미도 없네. 나만 혼자 그냥. 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 뭔가 더 공부해서 산기고요. 자, 산술기하는 이제 실전용으로 쓸 때 어떻게 쓰냐 선생님은 주로 이 분수니까 싫어요. 잘 안 쓰고요. 어떻게 쓰냐면은 합 2루트 고 이렇게 쓸 거예요. 앞으로 산기 쓸 때 나는 주로 이렇게 쓸 거고, 산기는 배워서 어디다 써먹느냐? 산기는 배워서 두 가지. 곱이 일정할 때, 이걸 한글로 다 써줘야 되나?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요. 반대로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왜 최는 최대고 얘는 왜 최소냐? 이거는 부등호 방향을 보시면 되죠. 곱이 일정하면은 당연히 합의 최소를 알 수 있고, 합이 일정하면은 당연히 곱의 최대를 알 수 있는 거야. 일정하다. 일정하다가 무슨 말이야? 일정하다는 게 뭔 말이야? 상수란 소리야, 상수. 알겠어요? 일정하다는 게 상수란 소리라고. 값으로 주어지는 게 일정한 거야. 정말 쉽게 예를 들어 x 더하기 y가 4야. 양수야, 양수. 그때 x, y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러면은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니까 산술기하야. 그래서 합 2루트 곱, 그리고 문제에 준 거 넣었어. 약분했어. 제곱했어. x, y 4 해서 최대값 4 이렇게 얻어지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게 있고, 반대로 x, y가 양수 4야. x 플러스 y의 최소값 구하래요. 그러면은 곱이 일정, 합의 최소, 양수. 그러면 산술기야. 합 2루트 곱 갖다 넣어. 4 최소값 4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런 문제 안 나오고 아무튼 이렇게 써먹는다. 자,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합이 일정한 거는요 어차피 문제에 줘야 돼요. 문제에 줘요. 그거는 문제에 주는데, 곱이 일정한 경우는 문제 안 줘도 자동으로 일정해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조건으로 안 줘도 곱이 자동으로 일정해지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있는데, 그래서 이 상황은 하나 예시를 알아두시면, 그게 언제냐? 역수꼴이 나올 때. 역수꼴. 역수꼴이 보이면은 얘는 곱이 자동으로 일정해져요. 자, 봐. 내가 니네한테 방금 전에 냈던 문제 중에 xy가 4일 때 x 더하기 y의 최소값 구하라 그래서 양수 이런 게 있었잖아. 근데 이번에 이런 문제를 했어. 양수인데 x 더하기 x분의 2의 최소값 구하래. 아무것도 없이 양수인데 곱이 없잖아. 그럼 곱이 없는데 어떻게 구하는 소리냐 이건데, 얘는 지금 보니까 얘 자체가 역수꼴이야. 역수는 아니고, 그죠? 역수꼴. 역수꼴이라는 건 곱해서 일정해지는 애를 내가 역수꼴이라고 부를 거야. 역수꼴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산기를 때려. x 합 2루트 곱. 그리고 곱이 자동으로 뭐가 돼? 상수가 되죠. 상수가. 그죠? 그래서 그냥 2루트가 얻어지잖아, 최소값이. 곱에 대한 정보를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 대표적으로 언제? 역수꼴일 때. 그러니까 역수꼴이 보이시면은 산기인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역수꼴에 최대 최소가 나오면 산기인가 예측을 하셔야 돼요. 재밌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빼달 뭐 해주고 다시 시험에 내는 거긴 한데, 너무 쉬운 건 됐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x가 0보다 클 때 x의 제곱 더하기 1분의 2x
이런 식이 있습니다. 요놈의 최대값을 구하래. 엄밀히 말하면은 뭐 뒤쪽에 가서 다시 하긴 해야 되는데, 자 분수식입니다. 분수식이고요. 우리 이제 수에서 분수 개념을 식에다가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분수식인데 우리가 수에서는 분수의 종류에 뭐가 있어요? 분자가 큰 걸 뭐라고 불러요? 진분수. 깜짝 놀랐죠 다들? 자, 쟤 뭐야 그죠? 가분수죠? 우리 초등학교 때 가분수 나오면 뭐하라고 배워요? 이소정 학생 어디 초등학교 나왔어요? 상분초. 쌍용초요? 네. 쌍용초도 있나요 혹시? 손들기 참 부끄러워하네요 그죠? 자 쌍용초 가분수 나오면 뭐하라고 배웠어요? 학교를 안 다녔니? 자, 너 여기 올림피아드 초등학교 때 다닌 거 아니에요? 축하네요. 분수 배우고 나서 왔구나. 안타깝네. 그 전부터 배웠어야 되는데. 가분수 나오면 뭐하라고 배워 학교에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죠.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 이름 몇 개나 된다고 그걸 기억 못해? 대분수로 바꾸라고 하잖아. 그리고 참고로 뭔 분수 있어? 그래 네가 아까 얘기했던 분수 뭐 있어? 이 분수가 뭐 있어? 진분수. 진분수는 뭔데 그럼? 분모가 큰 거. 분모가 그럼 저기 가분수는 뭔데? 분자가 큰 거. 분자가 큰 게 아니고 분자가 크거나 같은 게 가분수야. 그럴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자 얘는 어쨌든 지금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식에서도 그 개념이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대신 수에서는 수의 크기 가지고 가분수니 진분수니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식에서는 차수 가지고 하는 거야. 차수 가지고. 이 얘기는 어차피 유리식 가면 다시 나오긴 하지만 지금 하면 어차피 퉁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뭔 분수야? 차수가 분자가 1차고 분모가 2차야. 분모가 더 크잖아? 진분수죠? 정확하게는 진분수식이라고 붙여야 되는데 저희 암묵적으로 좀 생략합니다. 알겠죠?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x가 1보다 클 때 x-1분의 너무 똑같은 거 내면 이따가 다 맞추려나? 똑같이 내도 아마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자 x제곱 더하기 3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요거의 최소값 구하래요. 자 그럼 요 분수는 분수식인데 무슨 분수냐 보니까 무슨 분수예요? 분자가 2차고 분모가 1차입니다. 아 무슨 분수? 가분수죠. 이게 가분수. 그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 가분수는 나오면 뭘로 바꾸라고 초등학교 때 배웠다? 좋은 초등학교는 다 좋다라는 표현 좀 그렇고 아무튼 초등학교를 제대로 밟고 나오신 분들은 가분수는 대분수로 바꾸라고 배웠고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이 뭐야 이소죠?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이 뭐야? 분자를 분모로 나눈 다음에 나눗셈 하시면 돼요. 나눗셈 그죠? 나눗셈 하시면 돼요. 나눗셈 그죠?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거는 산술기하랑 상관없이 우선은 분수를 바라보는 관점을 알려드렸는데 이 관점은 여러분이 가깝게는 뒤에 가서 유리함수 갈 때 나올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 거고 유리함수 가면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 유리함수 가서 한번 할 거고 대수에 가가지고 수열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할 거고 근데 나중에 미투에 가시게 되면 미투에 가서 적분할 때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분수식을 바라보는 관점을 계속 언급을 해줄 건데 빨리빨리 알아두시면 나중에는 잘 할 수 있게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놈의 최대값 구하래요. 아무것도 없이 양수만 주고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디어가 필요한 겁니다. 아이디어.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좀 익히시는 거고 근데 이거 다 방학 때 우리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네. 아이디어 진분수가 나오면 얘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가분수는 대분수 진분수는 그래요. 자 그래서 얘는 분모 분자를 x로 나눕니다. 2 x 더하기 x분의 1입니다. 그러면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 이서주? 1 역수가 보이는데 왜 많아? 역수꼴이 보여요. 역수꼴이 보여요. x 더하기 x분의 1은 산기하면은 2루트 곱이야. 이거 바로 할게. 이 정도 감산 곱 1이야. 그래서 얼마야? 2야. 분모의 최소값이 2야. 그러면은 전체적인 식의 최대값은 뭐가 돼요? 2분의 2가 되겠죠? 분모가 작을수록 다 클 거 아니야. 그래서 최대값이 얼마야? 1이 되겠지?
맞습니까? 왜냐면 분자가 상수, 분모가 제일 작아야 분수가 제일 커지잖아. 분모랑 분수는 원래 반대잖아. 분자랑 비례고 분모랑 반비례잖아. 내가 얘의 최대를 찾아야 되잖아. 그럼 얘의 최대는 얘의 뭘 찾아야 돼? 최소를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얘의 최소를 찾은 게 2잖아. 그러니까 2를 넣어서 최대값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됐어요? 2로 왜 나누는지 이된다. 저기 x로 왜 나누는지 알겠어요? x로 왜 나누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x로 왜 나눈 것 같아? 이대로 최대 최소를 안 찾고 왜 굳이 x로 나누고 찾은 것 같아? x로 나누면 분자가 상수가 되잖아. 여기가 상수가. 얘가 상수가 되면은 얘를 가지고 최대 최소를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 이제 아까는 얘도 변수 얘도 변수니까 얘의 최대값을 이야기할 때 얘가 크다고 분자가 크다고 최대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왜? 분모도 변하니까. 그럼 분모가 작다고 최대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왜? 분자가 변하니까. 근데 얘는 분자가 상수니까 분모가 작으면 무조건 최대가 맞지. 그래서 나눈 거야. 나누는 이유 자체가. 자, 그럼 밑에 있는 애는 어떻게 되냐? 요놈의 최소값이에요. 근데 얘는 가분수예요. 가분수는 나오면 대분수로 바꾸라고 배웠어요. 그럼 대분수로 바꾸는 거는 나눗셈 하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1학기 때 나눗셈을 했어요. x의 제곱 더하기 3을 갖다가 x 빼기 1로 나눠요. 직접 나눗셈을 하면은 여기 x 쓰고 x의 제곱 빼기 x 쓰고 내려와서 x 더하기 3이고 더하기 1 쓰고 x 빼기 1 쓰고 4야. 단순 계산이라 빨리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분수로 써주면 어떻게 돼요? 대분수로 써주면 x 빼기 1분의 여기다가 쓰는 게 나머지죠. 나머지가 4고요. 옆에다 쓰는 게 몫이죠. 몫이 얼마예요? x 더하기 1이죠. 여기까지는 단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단순 계산을 해놓고 얘가 언제 최소가 되느냐 이거를 찾으려는 건데 최소값이 뭐냐를 찾으려는 건데 최소값 뭐가 보여요? 이서주씨? 안 보여요. 아이 그냥 내가 물어보면 그냥 그거 대답해 그냥 알았지? 뭐가 보여요? x 마이너스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냐고 가르쳐줬잖아. 역수꼴. 그렇죠. 역수꼴이 보여요. 역수꼴이. 그죠? 역수꼴이 보여요. 역수는 아니지만. 왜? x가 밑에도 있고 옆에도 있잖아. 역수꼴이라는 게 내가 뭘 역수꼴이라고 한다 그랬어? 곱해서 상수가 되는 게 역수꼴이라고 한다 그랬어. 밑에도 있고 옆에도 있으니까 어쨌든 형태는 맞잖아. 어쨌든 그대로는 안 되지. 상수가 안 되지. 약분이 안 되니까. 조작을 해야지 그러니까. 조작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x 빼기 1분의 4를 냅두고 필요한 애를 먼저 써볼게요. 누가 필요해요? 역수꼴이 되기 위해서 역수가 되기 위해서 x 빼기 1이 필요하잖아. 여기까지 우선 써놓고 대신 얘가 이 콜로 준식이 유지가 되려면 뒤에다가 뭘 더해야 돼요? 2를 더해야 되겠네요. 같은 식이죠? 근데 이 중에서 요 파란 애를 갖다가 산술기하를 때리면 합 2루트 곱 산의 최소값이 그럼 얘는 최소값이 얼마라고 하면 돼? 얘는 최소값이 6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 4, 여기까지 최소가 4니까 2 더하면 6 아니야. 맞습니까? 그래서 약간 변형된 형태의 산기인데 제가 아까 해줬던 정말 기본적인 애 말고 이 정도 변형된 형태의 상기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죠? 자, 교재 문제 좀 볼까요? 얘기 듣고 이건 나중에 학기 들어가면 시험에 내부리나는데 별건 없어요. 뭐냐면은 그 절대부등식을 갖다가 기하학적으로 증명하는 건데 조화는 어차피 빠졌다 했으니까 됐고
증명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읽어보면 다 이해될 텐데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면은 과정이 이래. 그러니까 반원이 이렇게 있어요. 반원이 이렇게 있고 중심이 있어요. 반원 위에 한 점을 찍어요. 밑에서 수선을 내려요. 그때 지름을 갖다가 A랑 B로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OP의 길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 OP의 길이가 길이는 뭐야? 반지름이니까 뭐야? 2분의 A 더하기 B겠지. 이게 뭐야? 아, 이게 산술 평균이네. 맞아요? 그리고 보이나?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에요. 지름에 대해서 지름 위에 원주 위에 있고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보여요. 90도죠? 직각삼각형의 직각에서 빗변에 내린 수선의 발이 보여요. 뭘 이용할 수 있어요? 사형정리를 쓸 수 있죠. 그럼 사형정리를 쓰시면 뭐예요? 얘 제곱은 A 곱하기 얘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원래 제곱하면 AB네? 그러면은 풀마 루트 AB네? 근데 얘는 길이니까 당연히 뭐야? 길이니까 루트 AB야? 뭐야? 얘가 기하네? 이게 기하? 맞죠? 잘 보니까 뭐야 그러면? 요 삼각형에서 빗변이 산술이고 높이가 기하야. 그죠? 그러면 적어도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무조건 빗변이 더 길죠. 그러니까 무조건 산술이 더 크죠.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근데 우리 지금 뭐 삼각형 만드는 건 아니잖아? 얘랑 얘가 같을 때도 있겠지. 그게 언제겠냐? P를 살살살살살 움직이다 보면은 여기 요 빗변의 길이하고 요 수선의 발 내린 요 길이랑 둘이 같을 때가 언제겠어? P가 어디로 왔을 때? 원의 중심 위로 왔을 때 여기. 그럼 요게 반지름이고 요게 똑같은 거 아니야? 맞아? 이때가 산기가 같을 때지. 근데 등호성립 조건이 뭐야? 우리가 산기 때리는 애가 같다는 거 아니야? 산기 때리는 애가 누구야? A랑 B 아니야? A랑 B가 같을 때가 등호성립 조건이라고 대수적으로 배웠거든? 기하학적으로 봐봐. 여기가 같을 때야. 여기니까 A랑 B가 둘이 똑같지, 반지름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건데 산술기가 증명은 이 방법 말고도 많아요. 요즘도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이트들도 있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양하다. 근데 책에 있는 거 설명은 요 정도. 됐죠? 자, xy가 양량일 때 xy가 1이고 3x 더하기 5y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뭐가 보여요? 양수 조건이 먼저 눈에 확 들어오고요. 그리고 곱이 1이네요. 일정하네요. 합의 최소를 구하래죠. 산기를 잡아. 3x 더하기 5y 합 2루트 곱이야. 곱하면은 3x 곱하기 5y죠. 자, 그럼 갖다 주어진 정보 대입하시니까 얘는 얼마? 15네. 그럼 뭐야? 그냥 2루트 15네. 됐습니까? 최소값 2루트 15. 자, 등호 성립 조건 항상 따져버릇하라 그러죠. 그럼 이 상황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뭡니까? 산기 때리네가 같다. 얘랑 얘한테 산기를 했잖아. 3x는 5y. 요게 등호 성립 조건입니다. 학교 아무튼 서술형이 있는 학교는 이 산기 문제가 서술형에 나왔을 때 또는 이제 뒤에서 좀 이따가 할 뭐 코시 슈바르시나 이런 게 나왔을 때 등호 조건을 서술형에다가 명시를 안 하면 감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학교 선생님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 따로 언급을 안 해도 그냥 쓰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게 좋고. 자, 2번 양양이야.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구하래. 산기가 떠올라. 산기 틀에 맞춰요. 합 2루트 곱 x 곱하기 3y. 근데 얘가 12래요. 나눠요. 6이에요. 제곱하면
36 3xy 나눠주면 12xy. 여기서 일부 학생들이 가끔 틀리는 게 여기 답은 12고요. 여기서 이제 등호 조건을 대라 그래요. 여기서 등호 조건을 대라고 하면은 x는 y를 대는 애들이 그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죠. 등호 성립 조건은 산기 때린 애가 같다. 산기를 누구한테 했어요? x랑 3y한테 했잖아요. 그러니까 등호 성립 조건은 x는 3y인 거야. xy가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등호 성립 조건은 뭐다? 산기를 한 애들이 둘이 같아야 돼요. 산기 때린 애가 같다. 제일 기본 유형이죠. 15-4번은 좀 이따 한번 시켜볼 테니까 화이팅 하시고. 자, 넘어가서 16번. 16번에 1번 하기 전에 2번부터 먼저 할게요. 2번. 네. x가 2보다 커요.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4의 최소값 구하래요. 뭐가 보여? 이서준, 뭐가 보여? 역수꼴이 보이죠? 역수꼴이. 그죠? 역수꼴이 보여. 자, 역수 꼴 맞추기 하는 거 이제 알려드릴게. 아까는 그냥 예제라서 그냥 해드렸고, 자, 이 역수 꼴 맞추기 하는 거. 역수꼴은 어떻게 맞추셔야 되냐? 잘 봐요. 역수꼴은 우선은 역수꼴을 먼저 발견을 했어. 그러면은 내가 산기를, 그러니까 곱이 일정해지는 역수꼴을 맞추는 방법은 우선은 분모의 미지수, 변수가 있는 애를 갖다가 먼저 씁니다. 분모에 있는 애를 무조건 먼저 쓰고요. 우선 써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문제를 쳐다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얘만 본 다음에 얘가 역수꼴, 다시 말하면 곱이 일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우선 달아요. 괄호를 해서 이렇게 달아요. 우선 쟤를 쳐다도 안 보고 여기까지는 무조건 해놓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봐요. 얘가 이퀄 준식이 되게끔 조작을 합니다. 근데 얘는 준식이 맞춰지려면 뭐만 하면 돼? 뒤에다가 2만 더하면 되겠네요. 역수꼴 맞춘 겁니다. 왜? 곱이 일정해지잖아. 그러면 이제 산기를 여기다가만 하면 되는데, 자, 이거 이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이게 한 번 했으면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따로따로 해주긴 되는데, 아까 따로 했는데 이거 한번 해볼게. 자, 여기에서 여기다가 산기 할 거야. 족이다가 산기 합 2루트 곱 4죠? 근데 여기다가 산기한 거고, 산기 부등식의 양변에다가 2씩 더했다고 쓰면 되겠지. 한 번에 이렇게.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4, 5, 6이야. 최소값 6. 여기도 마찬가지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뭐냐? 여기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산기 때린 애가 같다니까 누구랑 누구? 얘랑 얘가 같다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x-2는 x-2분의 4. 자, 올라가면 제곱이에요. 그럼 x-2는 2 또는 마이너스 2예요. 그럼 x는 뭐예요? 4 또는 0이에요. 근데 양수 조건 때문에 처음에 x가 2보다 크다 있었어요. 얘가 등호 성립 조건이야. 그래서 문제가 대부분 이렇게 안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의 최소값과 그때의 x의 값을 구하시오. 주로 이렇게 나와. 그럼 저기서 말하는 저 때, 이 때자가 나오면 여러분은 등호 성립 조건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때. 그래서 항상 등호를 어차피 따져야 돼. 문제 풀 때 등호까지 구하는 게 주로 물어보니까. 됐지? 이런 유형들 같습니다. 산술기야.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보시면은 역수꼴이 보이시면 우선은 x-1분의 12라는 분모의 미지수가 있는 애를 먼저 써놓고요. 그리고 문제를 쳐다보지 말고 저는 얘가 곱해서 상수가 되기 위해 필요한 애를 앞에다가 괄호해서 써요. 그리고 나서 이퀄는 얘가 준식이 되도록 비교를 합니다. 근데 저기는 3x인데 여기는 그냥 x니까 우선 여기다가 3을 달아야 되겠어요.
그러고 났더니 상수가 없던 마3이 생겼으니까 뒤에다가 3을 더해 주시면 이러면 꼴 맞추기 끝. 이렇게 꼴 맞추고 나면 요 밑에다가 바로 산기 부등식을 이렇게 딱 이쁘게 쓰시면 여기다가만 하는 거죠. 합 2루트 곱 36 그리고 뒤에 있던 더하기 3은 똑같이 내려오는 거고 그럼 얘가 6이 12 12 15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소값 15고 그때의 x의 값 등호 이때 때가 나오면 등호 성립 조건 때가 나오면 등호 성립 조건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은 여기로 와서 이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 산기 때리네가 같다 3의 x-1이 x-1분의 12랑 같다 약분해서 4 나머지 계산은 자기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은 코시 슈바르츠. 자 절대부등식에서 이름 있는 애가 지금 산술기 하나 배웠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름 있는 게 수학자 이름 따서 코시 슈바르츠라고 하는 부등식이 있습니다. 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자 우선은 그 산기는 언제 쓰냐 양수에서만 쓴다 그랬죠. 자 코시는 언제 쓰냐 얘는 실수에서가 기본입니다. 차이점이에요. 조건이 실수. 자 a, b, x, y라는 실수 문자가 있습니다. 자 그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부등호 체크하시고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 요게 코시 슈바르츠입니다. 왜 되는지에 대한 거는 증명은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직접 전개해가지고 빼봅니다. 자 책에 다 있었지만 자 빼세요. 어떻게 돼요? a제곱 x의 제곱 더하기 a제곱 y의 제곱 b제곱 x의 제곱 더하기 b제곱 y의 제곱에서 빼기 얘 제곱한 거 빼시면 a제곱 x의 제곱 b제곱 y의 제곱 2abxy 요거죠. 자 괄호 풀어주시면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워져요. 그럼 남은 애가 얘 빼기 얘 완전 제곱 보여요? ay 빼기 bx의 전체 제곱이 돼요. 실수 제곱이니까 0 이상 증명 끝. 증명 굳이 왜 해줬냐? 어렵지도 않은 거. 등호 조건. 등호 조건 뭐예요? 여기 등호 조건이 여기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니까 보다시피 얘가 0 되는 조건. 뭐야? ay는 bx지? 그죠? 기억하실 때에는 뭐 외울 때 기억하시는 방법으로는 약간 그 비례식의 뭐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듯이 아 얘랑 얘 곱한 거랑 얘랑 얘 곱한 게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등호 조건 체크하셔야 되겠고 자 얘까지 해드리고 자 산술기하는 변수가 3개 문자로 3개가 늘어나는 거를 못해요. 고1 때는 절대 못해요. 나중에 고2 넘어가서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돼서는 딱히 문제화 될 게 없고 왜냐면은 얘가 만약에 문자가 3개로 바뀌게 되면은 산술 평균은 니네가 알다시피 잘 하죠. 3개여도 산술 평균은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맞아요. 근데 기하 평균이 a 곱하기 b 곱하기 c에다가 루트가 아니고요. 대수하신 분들은 세제곱근이에요. 세제곱근. 그러니까 세제곱근은 대수에서 해보니까 쓸 수가 없어. 여기서는 낼래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기는 무조건 2개한테만 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코시는 3개로 늘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실수 a, b, c, x, y, z라고 하면은 a제곱, b제곱, c제곱이고요.
x제곱, y제곱, z제곱이고요. 그럼 동일한 패턴 그대로 쓰시면은 ax, by, cz예요. 이거의 전체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증명이 돼요. 어떻게? 전개해서 이항에서 빼면 똑같이 돼요. 알겠습니까? 참고로 그럼 이때 등호 조건은 뭐라고 해야 되냐? 여기서 아까 뭐 내항해고 외항해고처럼 이렇게 처리한다 그랬잖아. 이때 등호 조건은 어떻게 써야 되냐? 이때 등호 조건은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같다 그래야 돼? 그 비례식 느낌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기는 해요. 이걸 여러분이 얘가 나오기 전 과정으로 마치 비례식의 b처럼 나타내시면은 a분의 x가 b분의 y랑 같다는 거를 분수를 없앤 게 이 식이거든? 되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 표현으로 밖에 표현이 안 돼. 3개 늘어나면은 뭐라고 하면 돼요? 등호 조건은 a분의 x, b분의 y, c분의 z 이게 등호 조건이야. 그래서 코시 등호 조건을 기억할 때는 내가 산기 등호 조건은 산기 때린 애가 같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코시 등호 조건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여기 곱한 놈에 b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예전에 한번 코시 문제가 나오고 등호 조건을 쓰라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등호 조건에다가 이거를 쓴 친구가 있고 요거를 쓴 친구가 있었는데 정답지에는 당연히 이게 쓰여져 있었어요. 얘가 아니고 얘는 안 됐거든요. 얘 왜 안 돼요? 얘랑 필충은 아니거든요. 왜? 여기는 이 식은 뭐가 깔려야 돼요? 조건이 A, B가 0이 아니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코시 등호 조건 쓰라 그러면 이 형태로 쓰는 게 맞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는 여기 0인 게 나오겠니? 안 나오죠. 다 0이 아닌 애들만 나오니까 등호 조건 딸 때 이걸로 다 따기도 하거든. 근데 정확하게 등호 조건을 쓸 때는 굳이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다고. 2개짜리 이렇게 쓰시는 게 좋다고. 3개짜리는 0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등호 조건이 잡히는 거고. 3개짜리가 중요해서 얘기해 준 건 아니야. 문제 풀 때 알아는 두셔야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코시 꼴이고 코시를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권장하는 거는 꼴 맞추기를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꼴 맞추기. 코시 꼴은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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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코시 꼴이거든요. 그래서 네모 하시면 돼요. 꼴 맞추기는. 그래서 이거를 잘 하시면은 굳이 꼴 맞추기 이 네모 안 해도 되면 안 해도 되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교재에 이런 문제가 있거든. 자, 실수야. 제곱의 합을 줬어. 3x 더하기 2y의 범위를 구하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소리거든. 우선은 코시가 좀 보여야 되겠어요. 왜? 제곱이 보여. 그리고 제곱이 없는 애가 보여. 2번도 봐봐요. 제곱이 없는 애가 보여. 제곱이 있는 애가 보여. 왜? 코시 꼴 자체가 네모 이쪽은 제곱이 있잖아. 제곱이 없잖아. 그래서 코시의 꼴이 좀 보이시면 꼴 맞추기는 이제 오늘만 하고 다음부터 어차피 문제 많이 풀지도 않겠지만 안 합니다. 자, 1번은 꼴 맞추기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 자, 네모제곱 부등호 네모 제곱 해놓고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있어요. 당연히 이쪽에다 써야 돼요. 근데 센스있게 뒤에다 쓸게요. 썼어요. 그럼 쓰는 순간 순서가 여기 그대로 가요. 자리 찾아서. 그리고 나서 문제를 봤어요. 3x 더하기 2y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럼 3x 더하기 2y가 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에다가 3, 2를 맞춰줘요. 그대로 자리 찾아가요. 꼴 맞춘 겁니다. 그러면 이러고 나서 여기가 13이야. 얘도 13이야. 얘가 제곱이야. 그지? 그럼 결론은 그냥 무난한 2차 부등식. 3x 더하기 2y의 범위는 요거의 제곱이 13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 정도는 어차피 보일 거 아닙니까? 얘 범위는 뭐 되겠어요 그러면? 13보다 작거나 같다, 마 1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잡히겠죠.
그때 등호 성립 조건은 뭐다? 등호 성립 조건은 등호 성립 조건은 곱한 놈의 b가 같다. 0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2x는 3i다 이렇게 해도 되고. 자, 밑에 2번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x 더하기 3i가 20일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코씨가 발견이 되시면 꼴맞추기 네모제곱 네모. 왜 자꾸 안 하는지 알겠죠? 몇 번 하면 팔이 빠져요. 알겠죠? 너무 힘들어. 자, 그래서 x 더하기 3i 줬죠? x제곱 y제곱 물어봤죠? 그럼 아까랑 똑같이 x, y 자리 찾아가요. 그럼 순서가 여기를 쓰는 순간 그대로 여기로 가요. 그리고 x 3i가 있잖아요. 그럼 x 3i는 여기서 만들어야 되니까 1 쓰고 3 써야 되겠고, 그대로 1 쓰고 3 쓰면 돼요. 그럼 얘는 계산하면은 10이고요. x제곱 y제곱 얘는 20의 제곱입니다. 계산하시면 되겠죠? 얘 나오는 한수는. 등호 성립 조건은 마찬가지로 y는 3x라고 하든가 곱한 놈의 b가 같다고 하든가.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게 코씨입니다. 이렇게 많이 못 나갔지? 자, 봐요.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 학기 들어가서는 이거는 좀 최소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절대부등식에다가 지금 에너지를 많이 쏟는데, 이게 지금 방학 때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쏟고 있는 거고, 학기 들어가서도 이걸 똑같이 다 밟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반에서 적어도 복습하셔야 돼요. 자, 코씨고, 일반적으로 코씨 슈바르츠는 실수 조건에서 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양수 코씨를 하나 배울 겁니다. 양수 코씨. 양수 조건에서도 쓸 수 있는 코씨가 있어요. 양수 조건. 그냥 알아두면 유용하니까 가르치는 거니까 배워보시고, 난 안 써먹을래 그럼 쓰지 마시고, 내가 수업할 때 쓰니까 알아서 하시고. 자, 그래서 양수 라지 AB 라지 XY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스몰 a 제곱 있죠? 얘를 라지 a로 바꿔봐. 스몰 b 제곱을 갖다가 라지 b로 바꿔봐. x 제곱을 라지 x, y 제곱을 라지 y로 바꿔봐. 그러면 우변이 뭐가 돼? ax를 써야 되니까 요놈의 제곱근을 곱해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양수니까 그냥 루트로 곱해도 상관이 없지. 루트로 곱해도 상관이 없죠. 맞습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 곱하기 x 더하기 y는 루트 곱한에 더하기 루트 곱한의 전체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한 코씨 부등식이 변형된 모양이 나오고, 대신 여기서는 이 문자들이 양수여야 돼요. 양수일 때 쓰는 코씨입니다. 등호 성립 조건은 뭐냐? 어차피 똑같아. 여기에서 얘 곱한 거랑 얘 곱한 게 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제곱한 게 지금 a, b, x, y이기 때문에 얘도 똑같아. 얘 곱한 거랑 얘 곱한 게 같다. 이건 어차피 똑같아. 깜짝이 뭐야? 아, 이거 대학생이 너무하네요. 이건 근데 어지간한 대학생도 이러진 않는데. 자, 그 밑페이지에 빨리 앉으세요. 그 뒤쪽에 놓여 있는 애들이 다 지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코씨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줄여서 그 줄임말 여러분들도 나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제 수업할 때 이제 소통을 위해서 매번 길게 말하면은 거기에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잖아. 그죠? 코씨 슈바르츠는 코씨라고 부를 거고요. 양수 코씨는 뭐라고 부를 것 같아? 그냥 나한테 내가 이제까지 어쨌든 여기서 이제 아마 10년 넘게 가르치면 내가 가르칠 때는 다 배운 애들은 다 그렇게 부르긴 하거든. 약간 그 골룸 같은 느낌이지 뭐. 골룸 같은 느낌인데. 약간 어감이 좀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양수 코씨 앞글자만 따서 양코 이렇게 부르기. 왜 부끄러워하지? 자, 양코라고 할 거야. 알았죠? 양수 코씨.
그래서 양수코시까지 가르쳤습니다. 양수코시 언제 써요? 말 그대로 양수 조건. 그리고 구조적인 거 보세요. 뭐가 보여요? 바로 가로가 보이죠? 예? 자, 개념은 다 가르쳤고 아까 안 해준 거 보겠습니다. 1번 양양이야. 가로가 보이네? 이런 게 보이네? 최소값 구하래요. 자, 산기에서 대표 유형입니다. 대표 유형. 그래서 우선은 형태는 내가 이 형태를 갖다가 역수꼴이라고 부른다라면 얘는 괄호괄호꼴이라고 부른다. 괄호괄호꼴인데 이 괄호괄호꼴이 나오면 여러분이 푸는 방법은 크게는 세 가지. 하나는 산기입니다. 산기는 산기인데 이걸 어떻게 푸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이제 배운 애들이 대답을 하냐? 방학 때 배운 애들은 이런 거 기억 하나도 안 나냐? 괄호괄호꼴은 어떻게 푼다? 전개. 그렇죠. 주입식 교육 시작. 전개 후 산기라고 대답합니다. 대부분 딱 배우면. 괄호괄호는 전개 후 산기로 풀면 돼요. 그럼 끝 끝입니다. 또 하나는 양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이건 주의하셔야 되는 거.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의. 좀 이상한데? 주의. 이건 뭐냐면 뭐 기억나나요? 방학 때 하신 분들? 주의해야 되는 거. 절대부등식을 여기다가 따로 절대부등식을 해서 걔네들의 연산을 통해서 최종 결론을 얻어내는 거거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건 기억 안 나나요? 안 해줬나? 혹시 방학 때구나? 따따라고 합니다. 따따라고 합니다. 따따. 되게 저렴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저렴한 표현인데 아니 그냥 막 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 자, 얘는 주의하셔야 돼요. 따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뭘 주의해야 되냐? 따따는 등호 성립 조건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등호 성립 조건 체크 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하지 마. 얘 하시라고. 그럼 일반적으로는 전기후 산기가 제일 교육과정스러운데 전기후 산기를 안 하고 양코를 하는 게 좋을 때는 대표적으로 여기가 3항일 때가 있어요. 3개 바로 3개일 때가 있어. 교과 내신 문제거든. 걔도 전기후 산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양코가 훨씬 빨라요. 지금도 솔직히 양코가 낫긴 하고. 다 풀어볼게요. 봅시다. 자, 첫 번째 전기후 산기입니다. 얘를 전개를 해요. 좀 빨리 할게요. 연산 이제. 앞에 거 곱하면 3입니다. 이렇게 곱하면은 12입니다. 자, 이렇게 곱하시면은 a분의 9b고요. 이렇게 곱하시면은 b분의 4a입니다. 역수꼴 보여요? 여기 보이죠? 여기다가만 산기하는 거죠? 부등호. 얘는 산수. 여기다가 산기하면은 2루트 곱 6이 12. 계산하니까 얼마? 27. 최소값 27. 오케이? 등호 성립 조건? 등호 성립 조건? 산기 때린 애가 같다. 뭐야? 얘랑 얘가 같다. 크로스 하면 뭐예요? 4a 제곱은 9b 제곱이다. 양수니까 2a는 3b다. 까지만 쓸게요. 오케이? 등호까지 따져봤어요. 이게 이 방법이 뭐? 여러분이 괄호가 나왔을 때 전개후 산기하는 방법. 질문? 없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양코. 양코의 위대함을 좀 위대한 거나 양코의 편리함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괄호는 양코가 짱이죠. 자, 괄호죠? a 더하기 3b 다시 한번 쓰는 거야 문제 그냥. 괄호가 있을 때 양코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문제였고 양코를 바로 쓰면은 부등호 주고 괄호하고 루트 곱한 거. 루트 곱한 거의 제곱이죠. 답이죠. 그냥 바로 답.
뭐 이게 속도 때문에 쓰라고 하는 건 아니야. 알겠어요? 아무튼 알아주면 좋으니까 편하니까 하라는 거고. 양코 풀이 끝. 질문 양코. 없어. 자 마지막 따따가 뭔 소리라고? 따로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마풀 가면 따따가 있어요. 따따로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 실제로. 그렇게밖에 못 푸는 문제도 있어. 따따. 그러니까 따따 해가지고 걔네로 갖다 푸는 거거든. 응. 뭔지 알고 있는 거야? 느껴봐. 아니. 뭔지 알고 있는 거냐고. 웃는 건 좋은데. 자, 따따는 뭐냐면요. 각각의 괄호에다가 산기를 때려요. a 더하기 3b에다가 산기 때리면 뭐야? 2 루트 3ab. 맞지? 자, 옆에 있는 애한테 산기를 때려요. 2 루트 ab분의 12. 그리고 부등식의 연산을 해요. 부등식끼리 변변 곱하기를 한다고요. 그럼 좌변끼리 곱하면은 a 더하기 3b a분의 3 더하기 b분의 4 이고 우변을 곱하면은 2는 4 루트 얼마? 36 맞아? 그지? 얘 얼마야? 6 계산하면 얼마? 24 맞지? 자 아까 1번 첫 번째 전개후 산계에서 최소가 얼마 나왔어? 기억 안 나? 진짜 야 방금 했는데 정답이 뭐야? 27이었잖아. 뭐 나왔어? 24 나왔지. 누가 답이야? 아깝게 답이야. 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의 풀이에 오류는 없어. 대신 최소값이 뭐냐고 물었는데 24라고 대답하면 그게 틀린 거야. 왜? 얘가 이거에다가 많은 애들 쏟지 맙시다 우리. 자 얘가 최소값이 24가 되려면은 앞에 있는 얘가 등호일 때 하고 옆에 있는 얘가 등호일 때 이 두 등호가 동시에 성립할 때가 이 등호일 거 아니야. 맞아요? 이 부등식은 이 범위를 곱한 거 아니야. 쉽게 생각해봐. 얘가 만약에 4 이상이고 얘가 6 이상이야. 그럼 변변 곱하면 이쪽은 24지. 근데 24 나오려면 무조건 얘가 4랑 6밖에 없다고. 이해돼요? 결국에 여기 등호가 나오려면은 이 등호 조건이 동시만족하는 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얘 등호 조건이 뭐야? 산기 때린 애가 같다. A가 3B지. 얘 등호 조건이 뭐야? 산기 때린 애가 같다. 암산 좀 할게요. 4A는 3B지. 그럼 얘랑 동시만족하려면 연립하니까 AB가 얼마 나와? 0 나오잖아. 양수의 모순이잖아.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 존재할 수가 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최소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따따는 이걸 주의하셔야 돼. 자, 바로 앞에 15-4번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양수 AB에 대해서 3A 더하기 4B는 10입니다. A분의 4 더하기 B분의 3의 최소값. 이걸 여러분한테 숙제로 내잖아. 이걸 많이 맞춥니다. 그리고 질문을 안 해요. 그리고 풀이는 어떻게 하냐면 해설해 나온 거랑 똑같이 풀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나중에 내가 이걸 바꿔서 내요. 시험에다가 4, 3을 바꿔내요. 다 틀려요. 다 틀린다. 자, 무슨 얘기냐? 얘를 이제 애들이 어떻게 푸냐? 양수에 대해서 이거 할 때 이거 구하래요. 그래서 원래 이런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애들은. 그러니까 해설지 안 봤어? 안 봤다는데. 자, 어떻게 푸냐? 해설지 풀입니다. 해설지 풀이. 산기를 해요. 3A 더하기 4B 2 루트 4, 3, 12AB야. 자, 얘가 12지. 약분하고 제곱해 12AB지. 나누어 3AB지. 여기까지 하나 얻어놨어. 자, 그리고 일로 와서 얘 산기해. 합 2루트 곱이야.
근데 여기서 AB의 최대값이 지금 3이거든. 그러면은 나는 AB가 지금 분모에 있잖아. 역수로 뒤집어봐. 3분의 1 AB분의 1 부등호 바뀌어야 돼. 그리고 12가 있잖아. 12, 12 만들어줘. 그럼 이쪽은 4야. 그리고 루트가 있잖아. 루트 양수니까 상관없어. 그럼 얘는 2가 돼. 그리고 2를 곱해. 4가 돼. 얘가 만들어졌지. 얘가 범위가 지금 뭐야? 4보다 크거나 같다야? 만들었지? 만든 다음에 얘의 최소값을 4라고 읽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정답을 보니까 맞아. 동그라미를 쳐. 안 물어봐. 이게 따따야. 이게 지금 따따한 거라고. 얘 최소값이 얘가 되려면은 여기 등호하고 여기 등호가 동시에 만족돼야 4가 존재하는 거야. 안 그러겠냐? 얘가 얘고 얘가 4일 때 걔가 4일 거 아니야. 그잖아요. 얘가 4고 얘가 돼야 얘가 4가 될 거 아니야. 그죠? 복습할 때 얘밖에 안 들리겠네요. 자,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이 동시만족 하나를 봐야 되는데 여기 등호 조건은 뭐야? 산기 때린 애가 같다 3A가 4B거든? 자, 여기 등호 조건은 뭐야? 여기 등호 조건은 여기서 온 거지. 여기서 온 거지. 여기서 온 거지. 여기서 온 거잖아. 그죠? 여기서 온 거잖아? 등호 조건 뭐야? 산기 때린 애가 같다 3A가 4B잖아. 같네, 등호 조건이. 그러니까 최소값이 4가 잡힌 거지. 그래서 다행히.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여기를 3, 4를 바꿔 써봐. 그럼 대충 예측이 되나 모르겠지만 여기 등호 조건은 그대로 3A는 4B지만 이거 한 거는. 근데 여기에서 이거 가지고 산기 때리면 여기 등호 조건이 뭐가 되겠어? 4A가 3B가 될 거 아니야. 빵빵이야.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따따로 이렇게 푸시는 게.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이거를 쳐다보고 내가 그 정도 경지가 됐어. 여러분 성취도가 딱 보고 바로 아 얘랑 등호 조건이 같은 게 보여. 그러면 따따 해도 돼. 그 정도 되시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얘는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따따로 접근하는 거 자체는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 했다가 마지막에 등호 안 맞으면 빠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따따로 하실 게 아니고 얘는 괄호괄호를 만드셔야 돼요. 방금 배웠던 문제로. 어떻게? 3A 더하기 4B A 더하기 A분의 4 더하기 B분의 3 요렇게 문제를 만들세요. 이거로 이런 식을 만들라고요. 저 주어진 조건 가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 얘가 산수잖아. 어차피 12 그죠? 그리고 얘의 최소값이잖아. 그럼 나는 결국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도 상관이 없잖아. 나중에 12로 나누면 되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아까 했던 그 문제로 바뀌잖아. 뒷페이지에 있던 방금 풀어준 대표예제로. 괄호괄호 최소, 괄호괄호 최소 뭐야? 양수 조건 괄호괄호 산기하든가 아니면은 양코하든가. 산기할 거면 전개우산기 아니면 양코 해볼게요. 바로 쓰면 되죠. 옆에다 달면 끝이에요. 양코는 달아. 바로 루트 곱해 더하기 루트 곱해 제곱 끝이야. 물론 얘가 답은 아니지. 얘는 계산하시면 2루트 3, 2루트 3, 6루트 3이니까 6루트 3 제곱이니까 얼마야? 66에 36 곱하기 3이거든? 근데 얘가 최소값은 아니지. 왜? 내가 구하라는 최소값은 얘만 구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은 여기 앞에다가 12가 곱해진 거 아니야. 그럼 전체적인 최소값은 얼마야? 12로 나눠주시면 되죠. 얼마예요? 3, 4면 9가 되겠죠. 맞아요? 여기 산수 맞냐 근데? 유민이냐? 어쩐지 아까랑 답이 다르더라. 자, 그치? 자, 얼마라고? 이게 자 10이니까요. 2루트 3 맞네? 4루트 3? 4루트 3 제곱이니까 4, 16 곱하기 3이네요. 그죠? 4네요. 아까도 4 나왔잖아. 4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푸시는 게 낫다. 다시 말하면은
이 문제는 괄호를 만들어서 푸는 게 좀 낫다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자기가 나중에 나는 딱 보면은 바로 등호 조건 같은 거 아는데요. 그럼 그때는 상기 쓰세요. 저희 따따 하세요. 따따 해도 상관없고요. 됐어요. 절대부등식이 문제가 어디까지 진화될지 몰라서 단어들이긴 하는데 실제로 학교 내신에서 그렇게 많이 고난도로 나오진 또 않아요. 아마 이제 이런 17-3번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할 거예요. 화이팅 해보시고 내일 할 거니까. 활용 한번 별로 이게 많이 없죠. 자, 길이가 20인 끈을 갖다가 겹치는 부분 없이 모두 써서 합동인 4개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진 구역을 만든대요. 그림에 있어요. 구역 전체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요. 활용이죠. 활용은 뭐 식 세워야 되고. 자, 넓이를 나타내려면 가로 세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은 여기에 있는 선분의 길이의 합이 지금 60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가로를 갖다가 x라고 하고 세로를 갖다가 y라고 하면은 60은 x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죠? y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다고요? 5개 있죠? 아니 근데 이거 2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리고 문제가 애매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 문제가 애매한 건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거 하나 이거. 넓이는 뭐야? x, y잖아. 뭐야? 대놓고 합 1점 곱 최대 최소. 상기 때리면 끝이죠. 그래서 바로 달아볼게. 합 2루트 곱 나누고 제곱하고 10 나누면 90이냐? 이렇게 돼요? 최대값 90. 등호 성립 조건은 산기 때린 애가 같다. 얘랑 얘가 같으면 되겠네요. 활용은 별거 없습니다. 오늘 함수까지 하려고 했는데 함수 근처에 있거든요. 대박 쌌다. 막대. 어차피 진도는 물건이라서 저 342쪽에 17번에 하나 해볼까요? 17번. 양코가 어쨌든 a 더하기 b x 더하기 y 괄호가로고요. 제곱이 없는 괄호가로고 이쪽이 루트 곱한 거의 이런 구조니까 루트가 있잖아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모양대로 한번 넣어 보니까 여기가 루트 5x 루트 2y 자리로 들어가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쪽에 괄호가 있는 건데 더하기로. 근데 내가 가진 앞에 있는 조건이 5x 플러스 2y야. 그럼 여기다가 5x 플러스 2y는 쓰고, 그리고 나서 이게 양코꼴이 되려면 이 앞에 뭐 있어야 돼요? 1하고 1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루트 곱한 거 루트 곱한 거 이렇게 나갈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얼마야? 2. 이게 얼마야? 25. 그러면 최대값 얼마야? 금방 나오잖아. 제곱이니까 5루트 2 이렇게 나오네. 뭐 금방 나와서 하려는 건 아니고 아무튼. 자, 이 방법이 하나고, 이 방법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 방법에 대해서. 자, 없으면 넘어가서. 자, 이 방법이 하나고, 다른 방법은 얘를 갖다가 우선 여기 봤을 때 얘가 얘 제곱하면 좀 저 모양이 되긴 하네. 그죠? 그래서 그거에 착안을 해서 얘를 제곱을 먼저 해요. 루트 5x 더하기 루트 2y를 먼저 제곱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5x 더하기 2y에다가 더하기 2루트에 계산 좀 빨리 합시다. 10xy까지 왔어요. 근데 얘는 얼마냐? 25라고 줬어요. 근데 지금 이놈의 최대값을 구하랬어요. 요 안에 있는 애 최대값. 자,
자, 양수니까 어차피 얘의 최대값은 제곱한의 최대값을 봐도 무방합니다. 그죠? 그럼 나는 얘의 최대값을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얘의 최대값을 본다는 건 결국에 얘의 최대값을 봐도 무방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일로 와서 여기에서 곱의 최대값이 궁금하니까 산기를 해요. 5x 2y 2루트 10xy야. 얘가 25야. 어? 원래는 요것만 궁금했는데 보니까 아예 모양이 똑같이 만들어져 버리네. 이 모양이 여기 그대로 있잖아. 이만큼의 최대값이 얼마야? 이만큼의 최대값이 25잖아. 근데 앞에 25 더하는 게 있었잖아. 검은 애가. 그러니까 50이네. 제곱한 게. 아까랑 똑같죠? 양코랑.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푸시는 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따따? 따라따따따. 다르게 푸신 분 있어요? 니 뭐야 따따? 초월. 이게 어떻게 따따예요? 네, 그런 거 같은데 이게 어떻게 따따입니까? 네, 그래서 얘 물어보려고 그랬어. 이게 어떻게 따따? 따따는 절대부등식을 갖다가 여러 개 쓴 거를 연산을 해서 최대 최소나 범위를 얻어낸다는 거거든? 여기 절대부등식 몇 개 썼니 너 지금? 2개. 어디? 찾아봐. 5x 플러스. 여기 하나. 또? 눈 씻고 찾아봐라 힘나 진짜. 없어. 그거밖에 안 썼어. 그거 따따 아니야. 이게 따따야. 그러니까 등호 조건은 검증할 게 없어. 됐죠? 자, 요거는 마침 밑에 보여서인데 아까 우리가 이제 오늘 마침 그 대수 수업을 좀 했었어요 아침에. 그죠? 오전에. 오전도 아니고 오후도 아니고. 자, 애매할 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삼각형이 있는데 잠깐 얘기 좀 해보면 이거 문제 읽어보면 정삼각형 한 변이 8자리가 있습니다. 내부의 한 점 P를 찍었습니다. 세 변까지의 거리가 AB, EB입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를 구하래요. 물음은 집어치우고 세팅은 이렇습니다. 보조선을 뭘 구해야 될까요? 그럼 보조선 그치 말고 풀든가. 자,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런 거? 뭐 해야 되겠어요? 이게 바로 한 지금 몇 시간 전이야? 1시쯤에 했으니까 5시간 전에 가르친 건데 이렇게 또 말끔하게 여러분이 사라질 줄이야. 시험들은 답을 잘 썼나? 5시간 전에 한 건데. 뭐가 보여요? 심수현 학생이 14번 푸는 거였어요? 왜 X 쳤어요? 왜 X 쳤어? 뭐가 보여? 수선이 보이잖아. 수선. 수선이 보이면 뭐가 떠오른다? 수심. 어서 과외를 받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수선이 나오면 뭐가 떠오른다? 여기 수업을 들은 사람이 절반이 넘는데 이씨. 수선이 나오면? 수직이 나오면? 기울기. 계속해봐. 자, 높이죠 높이. 수직이 나오면 높이에요. 수직이 나오면 높이. 높이인가? 높이인가? 그래서 보조선이 이게 그려지죠. 이게. 왜? 그래야 얘가 높이 역할을 할 수 있지. 누구의? 요거의. 그냥 마침 아까 아침에 한 것도 있고 해서 보이기를 했습니다. 자, 내일까지 오실 때는 과제는 좋게 코딱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이 안 남았어요. 산술기하 저기 331쪽부터 해서 지금 337까지 하시고 연습 문제를 340쪽까지 합시다.